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저는 지금도 제가 뭐 게을러서 일을 하기 싫어서 노는 게 아니고 저도 뭐 이건 미국 주식은 시간이 안 들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5분만 보면 되니까 다만 폭락했을 때는 사기 위해서 조금 뭐 하루에 한 30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남는 시간을 가지고 제가 그 활용해서 뭔가 생산직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다 수익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 되고 괜히 강의만 낭비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은 리스크가 있죠. 왜 리스크가 있느냐? 지금 정권회사나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전부 다 단기 투자만 얘기해요. 왜냐? 장기 투자 사놓고 가만히 아무도 거래를 별로 안 하면 자기들 굶어 죽거든요. 그 언론이나 계속 뭐 지금 뉴스가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부안해동되다 보니까 이게 자기 투자의 원칙을 못 잡고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한 게 미국 주식을 장기로 사놓고 그냥 평생 가져가면 된다. 그럼 어떤 주식을 살 거냐? 저는 이제 IT를 했기 때문에 혁신성과 안정성, 성장성을 다 갖고 있는 게 IT 주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애플, 아마존, 테슬라,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또 뭐죠? 그 메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제 자신이 그렇게 하지만은 남들한테 권할 때는 더더구나 제가 책임감이기 때문에 더 안전한 것만 하기 때문에 저는 꼭 그것만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 그것도 조금 더 속로 들어가면 조금 더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그래서 뭐 주식에 왕도는 없죠. 전문가도 없고 왜냐하면 전문가의 언론도 말입니다. 내일 뭐 앞으로 이달에 어떻게 될 거라는 이런 거를 밝혀가지고 그보다 반대로 가면 욕을 먹으니까 어떻게 하면 많은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전문가, 많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전문가를 같이 섞어가 항상 그렇게 보도를 해요. 그리고 그게 항상 단기적으로 대처하게 돼요. 자기들이 직업이 그거니까 자꾸 사고 팔게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권한 이유가 여기 나중에 차트에서 나오면 보시면 미국에 3대 지수가 있죠. S&P 500, 다우존스, 나스닥. 이게 3대가 계속 연봉을 보면 1년에 이 봉우리가 하나 나오는 거죠. 연봉을 보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싸고 비싸게 샀든 간에 그냥 가만히 갖고 있으면 몇 년 후에 되면 돈이 저절로 복리로 불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어렴풋이 알면서 실천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막상 제 한 5년 선배를 지금 원격으로 한동안 미국 주식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국내 주식 하다가 조금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말을 잘 안 듣다가 이제 미국 주식을 해가지고 현재 상태로는 저는 수익률이 한 110% 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어제 오늘 뭐 이렇게 또 좀 빠졌지만은 제가 한 3년 됐고요. 그분은 한 2년 됐는데 지금 70% 정도. 그 다음에 제 딸이 이제 제 말 들어서 한 2달 전에 했는데 지금 33%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건 오늘 현재 이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마이너스 지금 제가 권하는 방법은 처음에 아까 말한 7주식을 한 주씩만 사라. 한 주씩을 사서 쫙 지켜보면서 많이 빠지면 그때 차츰차츰 사 모으라. 그래 평생 가져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금년은 미국에 대통령선거가 있고 11월까지는 뭐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내년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데 제가 특히 느낀 거는 제가 살아온 동안에 IMF, 그다음에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그다음에 닷컴 버블, 그다음에 코로나 이 네 가지를 겪으면서 그때 저는 경험이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막
폭락을 하니까 손절하고 도망가고 뭐 그랬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때가 황금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재작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막 그 싼 걸 사모았죠. 그 대신 절대 망하지 않을 주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저는 미국이 뭐 정확한 수치가 잘 안 나오는데 뭐 수천 개, 뭐 어떤 데로 5,000개라고 8,000개로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보면 한국에서는 추천할 주식이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1위부터 한 11위 이내에서 아까 말한 그 주식들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여유가 되신다면 한 주씩만 사십시오. 그리고 그 한 주도 좀 부담스럽다면 그 중에 한 가지 주식만 사시든가 아니면 이게 또 작년부터인가요? 소수점 매매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불짜리가 부담스러우면 특히 젊은 애들 0.1 주씩만 살 수가 있죠. 20만 원이 부담스러우면 2만 원씩만 살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발을 꺼내놓고 그걸 지켜보면서 성급하게 하지 말고 기회가 왔을 때. 그러나 이제 지금 재작년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때는 제 계좌가 원금이 마이너스 40%까지 갔었어요. 그러나 그때 워런 버핏이 결코 주식을 파는 경우가 없어요. 아무리 손해봐도 안 팔고 평생 가져가는데 그때 제가 안 팔고 그 대신 사모았는데 그게 제가 그동안에 아까 말한 닷컴 버블, 코로나,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그 다음에 IMF 이거를 못한 거를 다 극복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때도 자금을 제가 주장한 이유가 한 50%는 항상 현금을 갖고 있어라. 근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그게 현명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좌우간 그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했죠. 주식할 때 제일 첫째 원칙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을 철저히 지켜라. 이게 이제 워런 버핏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워런 버핏은 뭐 1년에 15, 20 이렇게 수익률을 내긴 하지만은 워런 버핏은 기술주에 대해서는 자기가 모른다고 아예 손을 안 대요. 그러나 반면에 저는 IT를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우리 윈도우를 쓰고 있잖아요. 구글 크롬 쓰고 있죠. 이런 걸 보면서 이 회사들이야말로 정말 대대로 가르쳐 회사인데다 저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IT를 했는데 이번에 그게 돌아가면서 어느 게 히트 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돌아가면서 히트 칠 거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AI 붐을 타면서 지금 불과 1년 언제야? 1년 넘었나? 1년 반인가? 그만에 12배 정도가 뛰었죠. 근데 그걸 예측을 해서 그걸 미리 잡는다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최고의 주식을 딱 균등하게 배분해놓고 항상 경험을 놔뒀다가 폭락의 기회, 영웅은 난세나고 주식보다는 폭락 때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주식이 항상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내려가는 것도 아니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간이 되면 조금 더 디테일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미국 주식의 한 가지 그러니까 안정성, 수익성, 레버리지 효과가 지금 뭐 다른 어떤 사업을 해도 이렇게 레버리지가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만큼 지금 그 엔비디아가처럼 미국에서 지금 3위 이내에 드는 그 우량주가 1년 반 만에 12배가 뛰었다는 것은 한국에는 그렇게 뛰었더라도 금방 또 내려가죠. 그래서 지금 이게 불안해서 그래서 하나의 단점이라는 것은 만약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22% 수익금의 22% 250만 원 공제하고 남는 돈의 22% 세금을 내는데 그것도 뭐 부부 이름으로 해놓으면 또 뭐 500만 원까지 가능하죠. 근데 이게 계속 우상향하면서 복리가 있기 때문에 이 복리를 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자, 이 복리를 예를 한 적입니다. 매월 20만 원씩. 여기 20년하고 30년 했을 때 최종급이 얼마가 되느냐? 20만 원이 이렇게 20년 후 30년에 이렇게 큰 금이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그냥 평소에 잊고 있어요. 이게 거짓이 아니고 실제 시뮬레이션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뭐 아들이 됐든 손자 손녀가 됐든 아기가 나면 우리가 전에는 건반지를 했잖아요. 건반지 3년 후에 걔들이 결혼할 때 그게 얼마 몇 배 가겠습니까? 아무리 몇 가도 뭐 몇 배는 갈 수 있을 거지만 그러나 미국 주식을 한 줄 선물할 때 그게 30년 후가 되면 엄청나게 커져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복리의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뭐 안에 그만 자꾸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래가지고 그 주식 비중이 왜 한국이 이렇게 시장이 믿을 수 없느냐 하면 이게 미국은 이제 58%인데 한국은 2%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관들, 큰 손들에서 많이 움직이니까 소액 주주들은 희생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뭐 에코프롬 BM이가 그건 제가 한국 안 보는데 뭐 100배도 넘게 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것도 중간에 잘못 들어가면 완전히 망하죠. 왜냐 한국 주식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안 하니까요. 장기 투자 절대 한국 주식하면 안 되고 그렇다 단기를 하면 성공을 하느냐? 절대 안 됩니다. 단기를 하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140번 할 때는 아무도 안 사요. 한가하게. 근데 230번이 가면 더 오를 거라 생각하고 막 하는데 이렇게 주식을 하면 안 된다. 반대로 해야 됩니다. 물론 미국 주식은 언제 사놔도 뭐 기간이 문제지 오래 가면 다 올라가긴 하지만은 그래도 싸게 사야 더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 추천한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구글. 구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테슬라. 그 옆에 보시면 TSM 대만의 그죠? 그 다음에 일라이딜리 비만 치료제, 그 AVGO 이렇게 있지만은 이것들은 지금 연봉을 보면 막 무섭게 올라가고 있어요.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IT를 한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어떤 꾸준하게 혁신적인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좋은 약도 나올 수는 있지만은 제 기준에서는 조금 저는 빼놓고 있고 제가 남들 추천을 이렇게 하고 저도 이것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 처음에 한 건 조금 갖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또 투자를 잘 하시려면 흐름을 파악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AI 흐름이 여기서 지금 AI 활용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모르지만 AI가 좀 전 세계를 바꾸고 있어요. 90% 직업을 없앤다고 그러죠. 물론 새로운 직업은 생겨나긴 할 겁니다. 투자를 잘하는 것도 하나의 그 수양이고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으로는 최하 아무리 뭐 급한 일이 있어 정말 뭐 집을 사야 되고 애가 결혼해서 정말 그래서 자금이 필요할 때는 할 수 없죠. 그건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어지간하면 죽는 날까지 보유하고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장기 투자 그리고 시간에 대한 투자고 이게 지금 젊을수록 나이가 젊을수록 성공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아빠의 말씀은 작은 금액이라도 사놓고 조금이라도 넘기고 가능하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으로 뭐 테슬라 한 주라도 한 지금 250불이면 한 30만 주죠. 뭐 한 주라도 살 수 있는 사고 안 되면 자기가 소수점 주식도 있으니까 그게 맞추어서 자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면 되고 그 대신 조금 여유를 가지고 마음에 느긋하게 시간을 갖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컵에 물을 갖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반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아직 반이나 있다.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다는데 저는 항상 반밖에 없다는 이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을 해도 항상 1시간 전에 가 있어요. 그게 제 습관이 돼가지고 가다가 버스 고장 날 수도 있고 지하철이 설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 다 가만히 삽니다. 그러나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일찍 가서 뭐 어디 가까운 데서 스마트폰 보고 딱 시간 맞춰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자기 관리를 여러분들 돈하고 재산을 관리했다 하면
여러분들 안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관련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 성격적으로 그렇고 모든 거를 남의 찾으려고 요즘 젊은 애들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댓글 다는데 얼마나 그렇게 막 악담적인 게 많죠. 연예인도 그렇고. 근데 그 왜 그런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 놨는지 몰라요. 오히려 선풀을 하고 남을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이렇게 해도 네? 그 세상이 길지 않은데 그런 사람이 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유튜브에 보면 이 주식 하다 보면 제가 고정으로 보는 게 아침에 딱 새벽에 6시 15분 정도 되면 한국경제TV에서 전날 미국 주식 하루 동안의 그 변동 큰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거 하나 보고 그다음에 오늘의 테슬라 뉴스라는 거 하나 보고 그다음에 LA 정규수로 있는데 이분은 너무 테슬라에 대한 그 뭐랄까 매드 좀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약간 비판을 해가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중의 노이즈 그리고 테슬라를 예를 들면 이게 CEO가 약간 배짜기도 하고 아까 말한 그 7개인가 8개인가요? 그 중에 주행에서는 가장 변동성이 큽니다.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 오를 때 많이 올라요. 그리고 그런데 또 하나는 이 광고를 안 하니까 한국에도 현대자동차 광고를 받고 있는 언론 회사들이 테슬라를 아주 나쁘게 얘기하고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광고를 안 하니까. 그런데 지금 뭐 이번에 더구나 또 트럼프하고 같이 뭐 된다고 하는데 그런 저도 개인적으로 참 안 좋아하는데 뭐 어쨌든 그건 제가 제 컨트롤 범위 밖이니까 거기에 불평불만을 하지 말고 내가 그게 적응을 해서 나는 그럼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거냐 이게 솔루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여유가 있지 않을까 나중에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차트를 실제 오늘 준비해오고 했는데 오늘 이것 때문에 안 될지 모르는데 그 미국의 유튜브를 좀 올려드리고 네?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예, 예. 미국의 그 3대 지수가 연봉 1년에 하나씩 생기는 그 연봉이 어떻게 움직이고 한국이 그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비교를 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보시면 서로 그 정답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제 주변에서 많이 보면 난 돈이 적어서 못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적은 돈으로 내가 어떻게 수익금을 따지 말고 수익률을 많이 올릴 것인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모두가 어느 누구도 이게 안 하는 것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고 안 하고 여러분들 자유고 여러분들이 하고 안 하고에 저한테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많은 돈을 잃었고 또 그래서 제가 지금 사회에 제가 좀 재산으로는 못하더라도 뭔가 좀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